한국과 북한의 정상이 손잡은 판문점이 어제 전 세계의 화합의 상징으로 비춰진 가운데 몇 주 남겨놓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새 역사의 시작, 또 핵무기 없는 평화라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890억 6천만 달러 규모 2019 회계년도 최종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에 해당되는 약 100만 가구의 아파트 렌트가 지난해에 이어 인상될 전망입니다. 노메인 상추로 인한 병원성 대장균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분단의 상징이 되어왔던 판문점이 어제는 전 세계의 화합의 상징으로 비춰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몇 주 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한 자국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 화합과 번영,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주 내에 만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지역과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가 없고 모든 한국인이 함께 살 수 있고 꿈을 나눌 수 있는 한반도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며 미국 그리고 모든 위대한 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대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며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CNN은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뉴욕타임즈는 남과 북이 핵무기 없는 평화라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이명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은 남북 정상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언론들은 두 정상이 합의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CNN 방송은 홈페이지 톱뉴스로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내다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올리고 64년간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올해 공식적인 종전이 선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작은 걸음으로 남과 북의 지도자가 서로의 경계선을 넘으며 거대한 도약을 했다며 이 역사적 만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하나인 이곳에서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남북이 올해 종전선언과 비핵화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7년 전엔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를 통솔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 34세의 북한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2019 회계년도 최종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1월에 발표했던 예비 예산안보다 2억 4천만 달러 늘어난 890억 6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차량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1억 300만 달러를 투입해 시내 주요 교차로와 보도블록 3,000곳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또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온라인 보안 프로그램 강화에 4,1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공립학교 지원에 1억 2,500만 달러, 노숙자 지원에 1억 4,900만 달러, 온라인 파킹 시스템 구축에 200만 달러,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190만 달러,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에 2천만 달러, 노숙자 쉘터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에 1,20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대중교통 메트로카드 반값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반값 메트로카드와 관련해 최종 예산안 승인 때까지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번 수정 예산안을 검토한 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에 해당하는 약 100만 가구의 아파트 렌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6일 실시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예비 표결을 실시해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을 1년 연장은 0.75에서 2.75%, 2년 연장은 1.75에서 3.75%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차례 더 열리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인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6일 실시됩니다. 렌트 인상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동결한 후 지난해에는 렌트 1년 연장 시에 1.25%, 2년 연장 시에는 2%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렌트 인상률은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되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권익단체 대표들과 건물주 대표 단체인 렌트 안정협회, 뉴욕 부동산위원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96만 6천 개의 유닛이 있어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유닛의 렌트가 법정 상한선을 넘으면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며 건물주가 건물 전체나 일부 유닛의 구조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렌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로 인한 병원성 대장균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식약청은 지난주 모든 유형의 로메인 상추를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로메인 상추를 먹은 후 이콜라이균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주 크게 증가해 19개 주 8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10개 주에서 환자 3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환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으며 여성이 65%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절반인 42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고 9명은 급성 신부전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환자는 펜실베니아주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주가 13명, 뉴욕 2명, 뉴저지 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되면 2일에서 8일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 구토, 피 섞인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 감염으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또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보건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롱스 코앞시티 아파트 주민 3명이 레지오넬라 균에 감염됐으며 이 중 노인 1명이 사망했다고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감염자 중 2명은 최근 2개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레지오넬라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보건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보건국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50세 이상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들은 샤워를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샤워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며 대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각탑의 냉각수에 서식하면서 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 감염 초기에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브롱스를 중심으로 레지오넬라가 창궐해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90분 이상 걸리는 슈퍼 커뮤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뉴요커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슈퍼커뮤터가 많았습니다. 뉴요커의 6.7%가량인 61만 6,789명이 슈퍼커뮤터로 조사됐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슈퍼커뮤터는 전국적으로 400만 명가량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톤이며 뉴욕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근객의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26분가량이며 90분을 넘어갈 경우 슈퍼커뮤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대도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비교적 싼 교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의 슈퍼커뮤터는 15.9% 증가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슈퍼커뮤터의 68.5%는 버스와 전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통근객 권익 옹호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측은 잦은 연착과 지연 운행 등 신뢰할 수 없는 대중교통수단이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표준시험이 내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표준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라몬트 레플렛 주 교육국장 대행은 주 하원 청문회에서 뉴저지 표준시험이 최소 내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재임 때 도입된 표준시험은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해왔으며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응시 거부 움직임도 컸습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 취임하면서 표준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표준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표준시험의 개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표준시험을 내년까지는 유지하면서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은 현재의 표준시험에 주정부의 독자적인 기준을 포함시키는 절충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표준시험은 3학년에서 1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학생별로 영어와 수학 과목 시험이 치러지고 그 결과가 상세히 공개됩니다. 14개 주에서 9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H마트가 뉴저지 파라무스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루트 17선상에 위치한 H마트 파라무스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H마트가 뉴저지 파라무스점 개점을 알리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H마트 파라무스점은 24,000 스퀘어핏 규모의 넓은 규모를 자랑하며 한인 이외에도 다양한 아시안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과나 다양한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H마트 파라무스점의 출발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리차드 라바비에라 파라무스 시장은 H마트가 파라무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주길 기대한다며 개점을 축하했습니다. Paramus is already one of the strongest retail markets in the entire area, and I think the marriage with H-Mart and the already strong economy retail sector will complement each other real well and make us that much stronger. We're real excited.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그동안 고객 사랑에 힘입어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a lot of our customers will get to see something new, get a feel for how our modern H-Marts look like. The product is the same, it's just as fresh as you would find in any of our other H-Marts. So I really look forward to coming here and stopping by. 오늘 새롭게 문을 연 파라무스 지점은 마트를 구경하고 장을 보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또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맞아 다양한 경품 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이 노숙자 텐트 시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노숙자 철거를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그때뿐입니다. 하루 만에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등 속수무책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정부가 어제 LA 한인타운의 노숙자 텐트촌을 급습했습니다. LAPD와 LA위생국은 LA 한인타운의 노숙자 텐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도로에서 노숙자들에게 철거 명령을 지시합니다. It gives residents on the street 72 hours to gather their belongings and move to a different location. Otherwise, once the 3 days come up, then we're able to come in and take out the bulky items that they've built up, like the encampments, like the mattresses, and all the other junk. Sometimes there's a lot of trash comes in with it, defecation, urination type issues, needles, and other items. So we're able to take those items, and then we give them like a 60-gallon drum, which is a large, like a garbage bag full of items, personal items that they can take with them. 그런데 하루 만에 시 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은 다시 같은 자리에 텐트를 치는 등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숙자들은 이동을 강요한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 don't understand it. You know, we're not bothering nobody. I keep the streets clean wherever I go. You know, we all have a little chores to do. We're not bothering anybody or breaking any crime, so I don't see why they're pushing us like that hard to get out. And if I would have went to doctors this morning, I would have lost all my stuff and I didn't know. And I have the paper, you know, I kept it for backup and I don't understand it. And I don't agree with none of it. 당국은 LA시를 1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노숙자 실태에 따라 최소 매달 2번씩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여주기식의 단속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인타운의 노숙자 철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게 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다저 스테디움까지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교통국은 LA 다운타운의 유니언 스테이션부터 다저 스타디움까지 곤돌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곤돌라 제작업체 에어리얼 래피드 트랜짓 테크놀로지가 제안한 곤돌라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주민들은 유니언 스테이션부터 다저 스타디움까지 5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다저스 팬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끌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르면 오는 2022년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중단했던 이민 구치소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에게 외부 비영리 기관이 프리젠테이션과 워크숍, 또 변호사가 없는 수감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8개 구치소에서 5만 3천 명가량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습니다. 포브스가 졸업생들의 졸업 후 10년 후 소득과 순 가치 등을 토대로 가성비가 높은 대학을 선정한 결과 뉴욕 시립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공립 사립교육기관 3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버루 칼리지 12위, 퀸즈 칼리지 51위, 브루클린 칼리지 72, 헌터 칼리지 92위, 세리 칼리지 93위, 스테튼 아일랜드 칼리지 111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미 전역의 우체국에서 예금과 대출 등 은행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등 예금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금리로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에서 최대 $1,000까지 소액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의원,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 베리 구로덴칙 시의원과 세이프 키즈 NYC 후원으로 뉴욕시 교통국이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 퀸즈 프레쉬 메도우 소재 PS26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헬멧을 나눠주는 행사를 엽니다. 성인들은 서명 후 수령할 수 있으며 18살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동해 서명 후 헬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 기온 47도, 섭씨 영상 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